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지겨워서 안 다룬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 근데 올라가니까 안 다루는 것처럼 자꾸 여론을 만들더라고요. 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매매 23억이라는 미친 수준까지 씻어서 오르고 있는데 한번 다뤄달라, 한숨 절로 나온다. 요즘 많이 올랐던데 한번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20억이다, 대참 나와서 좋겠네? 현 시점 84 타입 23억. 끝까지 삭제 안 하신다면 마지막 양심은 있으신 걸로 평가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저장해줍니다. 제가 언제 뭐 영상 지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쇼킹 부동산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영상 지운 거는 거기 항상 커뮤니티에 올리죠. 이래서 영상 지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지웠습니다. 자꾸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 만들고 구라치고 있고, 또 우리가 둔촌주공이 오르니까 안 다루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다룰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도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함과 동시에 블라인드에도 올라왔습니다. 22억 분양받은 사람들 9억 올랐네. 와, 진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리빙 레전드 하면서 절대 받지 마라, 이거를 저희 거를 아예 댓글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영상 하나도 안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몇 번이나 올렸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죠. 딱 저 거 썸네일만 보고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는 잘못 맨날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신고가 프리미엄 붙었다, 웃돈 6억 찍었다, 웃돈 붙었다, 웃돈 6억, 웃돈 5억, 그때 살걸, 응? 웃돈 8억, 프리미엄 10억 붙었다, 억대 프리미엄 붙었다,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프리미엄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황부터 한번 봅시다. 현황 84 현황 보시면은 23억 찍었다라고 하는데 23억 근교까지 간 건 하나 있습니다. 23억 찍은 건 아직 없고, 일단 매물은 이렇게 나왔죠. 25억에서 22억 사이. 6월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5월, 6월에 거래량이 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근 23억 찍었으니까 분양가 한 16억이니까 7억 올랐다. 어떻게 아까 10억 올랐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7억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16억에 샀으면 7억 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한 번 더 올립니다. 또 그딴 댓글 달지 마요. 이 영상이라도 보고.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말이 16억이지 요거 저거 발코니 이거저거 떼고 나면 17억은 적어도 넘는다. 그리고 세금 떼는 건 안 돼요? 저 예전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영상 올린 거 있었죠. 왜 세금 떼는 건 안 돼요? 그런 거고, 핵심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9억 올랐네, 9억 벌었네, 이딴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수준의 능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값 오른다 믿습니다. 사입이 종교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구분 못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분양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래된 건 다 입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보시면 다 입주권 거래라고 떠있죠. 분양권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지금 팔 수가 없다. 홈스를 써서 팔려고 그랬었죠. 팔고 나서 내가 거기 전세 들어가면 실거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그랬죠.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고요. 입주권이랑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입주권은 조합원이 되는 거고 분양권은 수분양자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도 모르면서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으니까 그만큼 돈 번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디귿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디귿자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입주권에 대해서 제약이 적은 굉장히 특별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년 이상 준공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팔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조건이 해제가 됐다. 둔촌주공 이주 수요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 그런 거고, 일단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 조합원 아파트는 선호층과 선호동에 우선 배정된다. 그러니까 막 블라인드 같은데 이런 걸 올라와요. 주방뷰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더니 주방뷰도 가격이 엄청 떴다. 그 입주권 가진 사람이 주방뷰 받았겠어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니까요. 둔촌주공 입주권은요, 입주권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입주권이에요. 둔촌주공이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됐죠.
여기에 공사비 올라간 것 대비로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죠. 그러니까 수익은 많이 나죠. 세대수도 많고 분양해준 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엄청 높여놨잖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세대를 한 절반 정도는 조합원이 가져가고 한 절반 정도는 분양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또 예전에 그 추진되고 이주까지 했는데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규제들 대부분 다 피한다. 그래서 다른 입주권이랑은 둔촌주공 입주권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모르고 둔촌주공 분양권이랑 입주권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멍청한 거냐.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의 유상 옵션으로 추가되는 발코니 확장, 고급화 패키지, 가전 등 이런 것도 조합원들에게 무상이다. 거의 저것도 한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발코니 확장만 하더라도 꽤 많이 들어가죠. 매우 이례적으로 입주권이 풀리는 단지이다. 또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합원 자격을 파는 거예요. 입주권은 그냥 내가 저기에 들어가는 입주 자격을 파는 게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저기에 들어간 입주 자격을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원 자격을 파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 자격이란 뭐겠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 터지나. 초과이익 부담금은 언제 승계가 된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때 승계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 조합원이 내야 된다. 그럼 초과이익 부담금은요 왜 내요? 초과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초과이익은 그 전 조합원이 가져가고 초과이익 부담금은 새로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이 부담금을 내나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초과이익은 조합원들이 가져간다. 그 대신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생기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 1에서 4단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다. 분양가 비싸게 산 사람들의 그 초과이익을 조합원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초안 지금 이야기 많죠? 재초안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재건축을 추진 안 한다. 분담금을 안 내요. 재초안을 피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입주권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입주권이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취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요.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랑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랑 비교를 하면요. 입주권이 조금 더 싸게 들어갔네, 분양가를. 근데 분담금 더 내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입주할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저런 식으로 되면 될수록 입주권하고 분양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저걸 모른다. 저걸 모르고서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훨씬 더 비싼 건 당연하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18층이 23억에 거래됐다. 근데 그 다음 거래가 19억에 떴어요. 근데 1층이나 2층이야. 그러면 4억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댓글 뭐라고 달아요? 23억짜리는 18층이고 19억짜리는 1층 아니냐. 층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냐. 똑같아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위치만 보더라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이외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여러 가지 입주권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상가는 아니에요. 입주권도 정상가는 아닌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입주권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소리다. 여기에 분양권 전세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사실상 전세입자가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전세입자를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잔금 못 내서죠. 근데 최대 3년, 보통 일반적으로 2년 살죠, 전세를. 그러면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주는 전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많이 떨어져라도 한 6, 7억 하는데 2년, 3년 뒤에 6, 7억 벌어가지고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돌려줬을 경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보통 전세금 못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 가입이 됐으면 허그해서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 보내고 안 되면 경매까지 넘겨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안 돼요. 경매로 집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왜?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그럼 문제가 어마어마해지겠죠. 완전히 거기서부터 법적으로 엄청 꼬여보이는 저런 문제 단지예요. 근데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실거주 요건 폐지를 못했죠? 이번에도 또 야당한테 졌으니까 적어도 다음 국회 되기 전까지 풀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죠. 전세 놓는다는 것 자체가 갭투기 잠깐 했다가 나중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실거주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저거 다 내고 뭐 잔금 치르고 뭐 했는데 자격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과태료 계속 낸다든가? 이게 입주권 오른 거랑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 지금 내놓지도 못하죠? 전세 내놓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거랑 같아요? 분양권에서 잔금 못 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전세 때문에 3년 연기했다?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는요, 입주 때 잔금 안 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도 안 넘어가고, 실거주를 못했으니까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거예요? 실거주 안 하고 팔려고 해서 계속 과태료가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사채까지 끌어다 써가지고 실거주를 하고 팔려고 보면은, 내 돈 다 날렸다든가. 그런 거를 모르고,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어차피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과연 말할 자격이 되냐. 그런 거예요. 준천주공 지금 난리치는 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4월부터 난리 났으니까. 4월에부터 띄우기 시작했죠. 왜? 요거 옆에서 분양하니까. 그리고 4월 위기설 터진다고 그랬는데 4월 위기설 터지면 당연히 여파가 생길 수 있었는데 4월 위기설 안 터지도록 계속 뒤로 미뤘죠. 뒤로 미루면서 정부에서 한 게 뭐예요? 4월부터 주담대를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물론 그 전에도 풀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풀었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주담대 자체를 풀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부동산은 유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 인하 싸게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총량 규제 왜 했어요? 지금 코프리스 금리 내려간다고 하는데 왜 시중금리에선 다 가상금리 붙여서 올릴까요? 2022년에 기준금리 올라갈 때 시중금리 떨어졌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그럼 반대로 기준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돈도 없는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데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냐. 근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간다.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 금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금색을 가진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금값 올라간다고 내 거 도금한 거 내용물은 똥인데 그것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팔지도 못하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